네, 오늘은 쉽게 시작하는 블로그 글쓰기 그리고 브런치 작가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종료하고 현재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종이책 출간을 예정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정부 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었고, 다양한 SNS 플랫폼에 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는 커리어 그리고 글쓰기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또 회사를 나오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기반에는 글쓰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가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시작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 뭐가 있을지, 브런치 작가는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영상에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글쓰기는 컨텐츠 사업의 핵심 그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어디에서든 필요하거든요. 여러분께서 콘텐츠 사업을 전개하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을 찍더라도 좋은 원고가 필요하죠. 또 내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내 상품을 팔려고 하더라도 좋은 상세 페이지,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그 퍼스널 브랜딩 목적으로 보더라도 좋은 글쓰기 역량 그리고 컨텐츠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컨텐츠 사업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어떠한 나의 고유의 컨텐츠로 구독자들에게 글쓰기를 할 것이냐, 어떻게 나를 알릴 것이냐, 즉 나의 고민이나 성장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나의 컨텐츠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트래픽 확보입니다. 아무리 블로그나 뭐 유튜브에 내 컨텐츠를 올렸더라도 남들이 보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얼마나 많은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콘텐츠와 트래픽을 확보했다면 그 위에 세일즈 퍼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세일즈 퍼널이 잘 연결되면 우리는 글쓰기 하나만으로도 회사를 나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저는 브런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브런치를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출판사로부터 종이책 출간 계약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썼던 글 하나가 알고리즘을 타면서 조회수가 1만 회가 넘었고 그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출판사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올렸었던 브런치 북이고요. 이 브런치 북이 앞으로 나올 이렇게 종이책으로 재탄생해서 곧 출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글쓰기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 플랫폼에 올리는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 하나를 쓰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여러 군데 확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이런 유튜브에 시작하는 숏폼이나 롱폼 영상도 제가 기존에 써두었었던 블로그의 글을 가져와서 원고화 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네이버 블로그 글을 가지고 스레드나 브런치, 인스타그램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의 게시를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스레드라는 플랫폼에 제가 짧은 글을 썼습니다. 이 플랫폼은 짧은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플랫폼에 글을 쓰고 나서 18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죠. 그래서 이 글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구나 싶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느려서 네이버 블로그에도 쓰고 또 브런치에도 썼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원소스 멀티유즈를 실행해 보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다양한 플랫폼에 내 컨텐츠를 올려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의 플랫폼만 고수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컨텐츠가 어떤 플랫폼에서 잘 터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거든요. 제가 블로그를 4년이 넘게 해왔는데 브런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책 출간 제안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플랫폼에서 내 컨텐츠가
또 잘 될지는 우리가 잘 예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플랫폼들에 내 컨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내 글쓰기, 그러니까 내 글의 주제를 뭘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얘기를 드리자면 나의 지극히 그 평범한 일상이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런치 북에서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을 가져와 봤는데 뭐 금수저 의경일기, 의경의 생활을 기록했겠죠. 아니면 서울에만 살다가 김포신도시로 이사 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경기도에 혼자 삽니다.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남긴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런 글들도 공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나의 평범함이 무엇인가? 내 고민이 뭘까? 그리고 그것들을 잘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제목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시인데요. 브런치에서는 매년 그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라는 걸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한 10여 개 정도의 작품을 선정해서 상을 주고 또 이거를 종이책 출간까지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 야구 입문기라는 책은 평범한 직장인인 저자가 사회인 여자 야구단에 입단을 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얘기를 이제 엮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브런치라는 플랫폼에서 공감을 얻고 또 대상까지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종이책으로까지 출간이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도 충분히 글이 될 수 있다, 컨텐츠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세일즈 퍼널을 연결하는 일은 정말 나중에 고민을 해도 되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블로그나 브런치나 SNS 플랫폼에 글을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나의 컨텐츠가 무엇이 될지 그리고 트래픽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그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평범함에 한 번 더 집중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어떤 플랫폼을 우리가 써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네이버 블로그를 시도를 해보셔라 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여러 가지 블로그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뭐 체험단이나 키워드 중심의 포스팅과 같은 주제들이 이제 주가 되는 수익형 블로그가 있고요. 아니면 나의 스토리가 기반이 되는 브랜딩 블로그가 있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브랜딩 블로그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 이유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네이버 블로그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수수료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나의 이야기로 내 팬들을 확보를 하고 또 그 위에다가 강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모임 수익화 아니면 내 사업장을 홍보해 보는 역할로 써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크몽이나 숨고나 넷플연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단점이 있죠. 수수료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제 사업장과 네이버 블로그를 연결해서 2차 수익화를 시도했었던 경험들이 꽤 있었거든요. 가장 좋았던 것은 네이버 블로그는 수수료가 아예 없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과 비교되는 점들은 네이버 블로그에 열심히 나의 이야기들을 업로드한 다음에 2차 수익화, 즉 세일즈 퍼널로 연결을 시켰을 때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블로그의 방향성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네이버 블로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도 있고요. 브랜딩 블로그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 블로그 아니면 나의 어떤 목표와 다짐을 계속해서 적는 학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나의 이야기를 빌드업해서 적어보자 라는 거고요. 그래서 수익형보다는 우선 시도해 볼 것은 브랜딩 블로그다. 왜냐면 사실 수익형 블로그는 체험단이나 뭐 키워드 중심의 포스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뭔가 누적이 되는 성과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나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그런 브랜딩 블로그를 지향하신다면 분명히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게 3개월, 6개월, 1년 누적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위에 세일즈 퍼널을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얘기를 드려보고요. 다음 파트로 그렇다면 브런치 작가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인데요.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글쓰기를 따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브런치 작가가 됐고 또 종이책 출간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그 구체적인 스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글쓰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이 출판하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우리가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를 보면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이 출판하는 마음의 저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히려 나의 평범함 그리고 고민을 드러낼 때 더 진정한 구독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뭔가 과시하는 글보다는 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글, 솔직한 글을 썼을 때 더 많은 반응이 있더라 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고 저 또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뭔가 좀 어그로라고 말하잖아요. 뭔가 어그로를 끌거나 자극적인 글쓰기보다는 조금 더 진솔한 내용들 그리고 나의 고민을 담은 내용들이 오히려 더 많은 구독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방향성이 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브런치 작가도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는지 그 준비 단계와 또 간단한 팁을 말씀드려 보자면 우선 브런치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심사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아무나 브런치 작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는 작가의 그 소개에 대한 글을 작성을 해야 되고 300자 정도 이제 나에 대한 소개를 나의 스토리, 담을 이야기,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가치 이렇게 이 세 가지 정도를 각 100자씩 담아본다라는 생각으로 작가 소개란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브런치 활동 계획인데요. 이 오른쪽 내용처럼 제가 다른 데서 가져온 내용인데 이런 내용처럼 목차를 써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나의 다른 SNS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글들을 홍보할 수 있을지 그 홍보 계획도 넣어준다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브런치도 다음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다른 SNS에 홍보해준다라는 거는 브런치가 굉장히 원하는 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쓰려고 하는 계획들은 목차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마찬가지로 이 글들을 어떻게 홍보할 거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글을 3개 정도 첨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작성한 글들을 3개 정도 준비를 해서 첨부를 해보셔라 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글 3개 정도를 준비해서 첨부를 했죠. 글 하나당 그래도 1000자 이상의 글을 첨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처럼 브런치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작가 소개도 써야 되고 브런치 활동 계획도 작성을 해야 되고 글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브런치 작가가 되고 나면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드려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SNS 플랫폼이 있다. 그 플랫폼에서 우리가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트래픽을 확보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블로그가 됐던 브런치가 됐던 다양한 플랫폼에 직접 도전하셔서 글쓰기를 시도해 가시다 보면 앞으로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떻게 이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 그리고 어떻게 세일즈까지 우리가 연계해서 많은 분들이 당연히 관심 가지는 주제겠죠. 어떻게
실질적으로 글쓰기로 돈을 벌 수 있을지 그러한 내용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더 많은 더 구체적인 내용들로 준비해 볼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